안녕하십니까. 솔바이팜의 김PD입니다. 와, 여기는 천안에 있는 무봉지 배밭인데, 이야,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나무가, 배나무가 60년은 더 된 나무거든요. 지금 한창 사장님께서 전지 작업 중이신데 어떻게 전지하는지 물어볼게요.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요거 이제 봄맞이 전지 작업? 가지치기 하시는 거죠? 네, 가지치기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요 배나무 같은 경우에는 네. 가지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얘도 사람이 머리 기르면 지저분하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머리를 깎잖아요. 얘도 쓸데없는 가지가 있어요. 쓸데없는 가지요? 예. 얘가 굳이 필요로 하지 않는 가지. 그게 뭐 그거 잘라준다고 해서 좋은 게 있어요? 당연히 좋아지죠. 양분이 골고루 가게. 아, 양분이 골고루 가게. 그걸 수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혼자만 먹지 말고 나눠서 골고루 먹어라. 아, 열매들이? 예.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한 60년 정도 예. 된 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요 정도면 몇 개 정도 배가 열려요? 예전에 관행을 할 때는 얘는 한 600개 이상 달랐죠. 600개? 예, 한 나무당. 네. 이거 전지 작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몇 개 정도 돼요? 이제 무봉지 배를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거의 3분의 1은 줄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뭐 한 400개 정도? 예. 왜요? 많이 달리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냥 관행을 할 때는 그냥 그렇게 팔 때는 맞는데 맛있는 것만 따서 팔아야 되니까 맛있는 거를 잘 익히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거죠. 아, 그럼 양보단 질이네요. 그렇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지 작업은? 처음에 몰랐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알게 됩니다. 네. 좀 알려주세요. 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면 네네.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그렇죠. 가지가 이게 많이 났어요. 이게 엄마 가지고 쉽게 붉은 말하면 엄마 가지에 자식을 두고 자식에다가 이제 열매를 따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엄마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자식이 너무 많아. 그럼 얘네들이 밥 먹고 싸우는 거죠. 네네. 쉽게 말하면. 네. 그래서 이 간격을 보고 유지를 하는 거죠. 얘가 얘보다는 나이가 어리지만 네. 너무 가까워. 얘랑 네네. 얘랑. 그럼 이 햇빛이 얘네들이 먹고 양분도 얘네 먹고 얘가 나중에 처진 양분만 먹기 때문에 이런 가지는 좋은 과일이 맺힐 확률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가지를 제거를 하는 거예요. 이 간격은 몇 센치 정도가 좋아요? 이렇게 간격이? 원래 30cm 간격 정도. 30cm? 예, 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네. 끝이 이제 끝처리라고 하거든요. 끝처리가 보면은 그냥 저희가 나무라는 것은 직립성이에요. 네. 직립성은 꼿꼿이 서려고 하거든요. 네, 이렇게 다 섰어요. 네, 꼿꼿이 섰죠. 네. 근데 그 나무를 자를 때 생장점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생장점이 뭐냐? 이것도 나무가 직립성으로 있었던 거잖아요. 네네. 근데 밑에서부터 보면 쭉 꼿꼿이 올라가면서 휘어지기 시작했어요. 아, 예, 예. 휘어지기 시작했죠. 네네. 그러면 생장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부터 이제까지 와 있는 거예요. 이 나무가 진짜로 이걸 키울 때 힘을 쓴 건 여기까지예요. 근데 얘가 너무 두껍고 이렇게 보면 이런 가지들보다는 얘가 네네. 더 두껍잖아요. 네네. 이럴 때는 휘어지는 부분에서 한 마디 올려서 자르는 거예요. 이게 얇은 거 같은 경우는 좀 한 마디 내려서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가지가 많잖아요. 이것도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생장점이 밑에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두냐? 힘을 쓸 때 얘가 다 힘을 똑같이 써야 돼요. 만약에 처진 놈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먹고 남은 놈을 먹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가지는 열매가 보편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거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지 작업하는 이유는 어쨌든 개수와 예. 그 크기 정도인가요? 아니면 맛도 좌우가 되나요? 맛도 중요한 거죠. 저희는 이제 무봉지 하면서
맛을 위주로 전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부르지 않아요. 저희 형하고 둘이 더 많아요. 많이 있다고 그래서 일 빨리 끝나고 그래서 이게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는 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햇빛을 잘 받기 위해서 영양분도 네. 골고루 받기 위해서 네. 전지를 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무가 됐든 풀이가 됐든 식물이잖아요. 얘네들이 하루에 하는 일이 뭐냐면 아침에 물을 먹고 햇빛을 봐서 양분을 만들고 저녁에 그 양분을 호흡과 통해서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전정에서는 햇빛이 얼마큼 들어오게끔 하느냐. 이게 저 나가면은 밀식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네. 이렇게 된 경우에는 어떤 걸 잘라주면 돼요? 지금 아까 요거 나와 있고 예.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럴 때는 꽃눈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꽃눈의 상태. 예. 얘는 어떤 게 꽃눈이에요? 이걸 보세요. 얘가 지금 여기 보면 한 살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살. 네. 그 여기서 작년에 또 큰 거 이게 2살이에요. 네네. 근데 얘는 여기서 한 살, 여기서 한 살인데 이게 줄여준 거거든요. 끝이 죽어서. 그러면 이건 3살이에요. 네네. 그러면 젊은 놈이 낫겠죠. 네네. 그러면 어린 놈이 나니까 얘를 잘라주고, 그러면 여기도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네네. 여기 보면 여기가 한 살이에요. 네네. 그 다음에 여기 매듭 있잖아요. 여기 매듭. 2살, 여기 3살, 4살이에요. 그럼 올해 되면 5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잘라줍니다. 이렇게 오래된 놈은요? 네. 교체. 왜냐면 좁은 공간에서 공간 활용을 하려면 짧은 놈이 낫거든요. 젊은 가지가 낫다 그거죠? 아니 꼭 그런 건 아닌데 배 가지는 3년상이 제일 좋아요. 3년 된 가지. 2년 3년생이. 근데 이 공간에 허락된 놈을 두는 것이 좋죠. 얘도 이렇게 보면 나이가 많잖아요. 이렇게 지금 보면 잘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엄마의 주지 선단이라고 끝부분이라고 그러거든요. 끝부분에 나온 열매지들은 다 꽃눈이 좋습니다. 그러네요. 네, 꽃눈이 다 좋습니다. 근데 하부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꽃눈이 하부단까지 내려앉지를 잘 안 앉아요. 이게 왜 그러냐? 이런 게 꽃눈이 없어진 거죠? 예. 이렇게. 아니 원래 없었던 거. 원래 없었던 거. 예. 원래 없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올수록. 왜냐하면은 햇빛이 보면 아까 제가 말한 저거 실조가 이 하단부에 있으면 있을수록 깁니다. 뿌리와 가까울수록 하단부는 2m, 2m 50, 그 다음에 2m, 1m 50, 앞으로 가면서 1m. 그렇기 때문에 햇빛을 밑둥아리까지 잘 받는 거는 상단부고 하단부는 햇빛을 잘 못 봐요. 그래서 하부 쪽에 꽃눈이 안 합니다. 이게. 그래서 하부에 둘 때는 그걸 잘 보고 둬야 되겠다 말아야겠다 선택을 해야 돼요. 물론 꽃눈을 안 찔 수가 있어요. 이거 꽃눈 없는 건데 꽃눈을 만든 거예요. 이게 다 꽃눈 만든 거예요. 꽃눈은 어떻게 만들어요? 이거는 여름에 적심을 합니다. 적심해서 여름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단까지. 다른 집을 가셔 보시면 모든 열매지의 끝에까지 하단까지 꽃눈 있는 집이 많지 않습니다. 이거 유인각도라고 해서 나중에 또 복잡해지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열매지가 많으면 뭐 할 거예요? 꽃눈이 없으면 배가 안 달려요. 그래서 이 하단부에는 그거를 잘 유심히 보고 둬야 돼요. 어쨌든 전지 작업을 매년 잘 해야 돼. 네. 그냥 초보로 하실 분은 엄마의 자식을 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막 세빈한 거는 하면서 알면 돼요. 엄마의 자식을 두는데 조금 이제 햇빛이 잘 받을 수 있도록 간격은 뭐 30cm 정도. 그래서 가수원을 조성을 하실 때 엄마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엄마의 방향. 저희가 보면은 일괄적인 방향으로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거의 뭐 삼각 그걸로 그러니까 3개로 막 이렇게 돼 있네요. 이 좁은 공간에 100명이 들어갈 수 막 그냥 어지럽게 있으면 100명이 안 들어가는데 잘 줄 세워서 착착착 맞췄으면 100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주지 방향을 거의 맞추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알려주셔서요. 네.